저는 깜짝 놀란 게, 여러분 혹시 그거 아셨어요? 우리나라의 절대 인구가 24년부터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. 절대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건 2024년보다 시작될 것 같다라는 보고서를 보고 나서 전 그 다음에 인구 관련해서는 보고서를 보지 않았었거든요. 몇 년 동안. 근데 깜짝 놀랐어요. 이번에 3% 강의하면서 절대 인구 수가 감소한 지 꽤 됐다면서 21년부터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. 21년 여기 자료 보면 2월부터 절대 인구 수가 5,182만 4,142명에서 2021년 3월에 5,170만 5,900명으로 이미 21년부터 줄기 시작했던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5,133만 명인데, 이번에 그 국가 통계 자료에서 발표한 걸 보면 2060년이 되면 4천만 인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여러분, 지금 저출산 정책이 내년에 뭐 신생아 특례대출 나온다고 해서 왜 걔네만 주냐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, 우리가 저출산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3% 강의할 때 인구 감소 얘기 막 많이 나오고, 여러분들이 전에 주택 보급률 봤을 때 막 101%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다 한 개씩 집을, 한 세대씩 집을 가져도 충분할 정도로 주택이 보급돼서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때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. 그때도 설명드렸는데, 그거는 정말 쓰러져가고 썩어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집까지 다 포함했을 때 그런 거고, 지역별로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. 그리고 지역별로도 주택 보급률이 그렇게 있어도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집과 살고 싶지 않은 집은 나누기 때문에, 이 제가 인구 감소라는 키워드를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가냐라고 했을 때, 그 이해에 대해 키워드는, 인구 감소의 키워드는 결국 양극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여러분들 봐보세요. 10개의 집이 있었어. 10명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집은 10개 남아있는데 사람이 5명이 된 거예요.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? 집이 10개 있어. 사람은 5명밖에 없어. 그러면 5개 집이 남잖아요. 그러면 가장 안 좋고, 가장 낡았고, 가장 살고 싶지 않은, 인프라가 적고, 외곽이고, 그런 집 5개가 먼저 버려져요. 걔네는 가격이 얼마냐인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. 가격이 1억이든 2억이든 상관없이 얘네는 버려져. 공실로 가요. 그러면 남아있는 10개 집 중에 5개, 거기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5개 집을 놓고 이 5명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. 5개 집 안에서 가장 좋은 집, 가장 신축이고 인프라도 좋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좋아하는 분명히 1번 집이 나오고요. 5번째 집이 나올 거예요. 그러면 어때요? 다들 가격이 똑같다고 하면 다들 1번 집 가고 싶어 하겠지. 근데 한 집에는 한 명밖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경쟁을 하게 될 거고, 그러면 1번 집의 가격은 5번 집의 가격에 비해서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,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, 이제 집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정말 살고 싶어하는 가치를 인정하는 집만이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가격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돼요. 그러니까 집에 대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지. 1번과 5번 주택의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더 극단적으로는 10개의 주택이 있었으니까 1번 주택과 10번째 주택의 가격 차이는 넘사벽의 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점점점 될 거라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뒤로 가면 우리가 갭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점프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보는 시장이 다음 상승장까지밖에 안 되지 않을까? 이제는 대부분 다 이제 월세화 된다거나 그런 현금흐름 쪽으로만 부동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이전부터도 제가 말씀드린 게, 이제 부동산으로 자산 상승을 꾀하는 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. 왜냐면 집값이 올라가는 집이 절대인구 감소 때문에 그런 것들의 시장이 형성되는 게 가능한 단지들의 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이 작은 금액을 가지고 소액 투자를 해서 자산 상승을 꾀할 수 있는 시장은 몇 년 남지 않았다라고 여러 번 우려의 말씀을 드렸었는데, 절대인구 감소가 21년도에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다음 상승장까지는 그래도 어찌어찌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, 그 다음 10년 후의 상승장에서는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, 물론 가능하더라도 그 상승의 폭이 적긴 할 거야. 지난 상승장에 서울에서 1,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2년 지나고 나면 이 집이 1억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. 그러면 100% 수익률이 아니고 1000% 수익률인가요? 투자금 대비 10배 오른 거니까.
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. 그 다음 10년에는 그보다 더 적을 거라는 거지.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. 지금이 가장 빠르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. 진짜 여러분들 이거 꼭 챙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.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